모두의 이야기. 죽일 듯 서로의 빈틈을 노려보며 지지멸멸하게 해리스의 사채업자 연합함대와 카라멜로 용병단의 대치는 계속되었다. 날선 긴장감을 넘어서 지루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던 두 세력의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후 해양연합 쪽 용병단의 병사가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높은 파도를 날렵하게 가르며 달려오는 엄청난 무리의 전투함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용병단의 다른 무리도 병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네오 프리메이슨이다. 병사의 말대로 네오 프리메이슨의 서태평양 함대 본영의 모든 전투함이 거대한 대열을 갖추어 다가오고 있었다. 카라멜로호의 작전 통제실. 코모란트 정찰기를 통해 탐지된 영상으로 프린츠와 에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찰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태평양 함대 본영의 전투함은 항공모함 5척과 경항공모함 20척 그리고 전투함 100여 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선단이었다. 네오 프리메이슨의 어마어마한 전력을 확인한 프린츠와 해양 세력의 용병단들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에밀리가 프린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프린츠님. 프린츠 역시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바라봤다. 프린츠 역시 네오 프리메이슨의 막대한 전력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걱정하는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프린츠의 말에도 에밀리는 상황의 심각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프린츠가 옆에 서 있는 캐치머크에게 말했다. 캐치머크. 내가 말한 건 준비되었나? 넋을 놓고 정찰 화면을 보던 캐치머크가 프린츠의 말에 정신을 차린 듯 프린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해양연합의 모든 용병단과 교신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서 연결해 두었습니다. 좋다. 프린츠는 함장석에 앉아 앞에 설치된 마이크로 모든 해양연합의 용병단에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라멜로 용병단의 프린츠입니다. 프린츠의 방송은 모든 해양연합의 용병단뿐만 아니라 같은 채널을 이용하고 있던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에 소속된 용병단에게까지 라디오를 통해 전파되었다. 그렇게 모든 용병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프린츠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어느 한 용병단 소속의 한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누비며 악착같이 살아온 바다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사람들로 모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은 우리의 전력을 몇 배나 뛰어넘어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두려운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착취와 핍박에 눌려 저들의 발 앞에 고개 한번 들지 못했던 비굴했던 지난 세월을 반복해 우리 자식과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현실을 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우리의 나약함을 이용해 우리를 짓밟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된 힘으로 뭉쳐나가 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남은 모든 미사일 하나하나를 저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남김없이 써서 저들에게 당당히 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저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프린츠의 열띤 연설을 쥐죽은 듯이 듣고 있던 해양연합과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 소속의 용병단들은 잠시 적막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프린츠의 연설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만 각자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며 악착같이 생존했던 용병단들은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슴 한 곳에 지펴냈다. 그렇게 프린츠의 연설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얼어붙어 있던 바닷사람들의 가슴에 불꽃을 지피는 데 성공했다. 잠시 적막에 사로잡혀 있던 용병단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면에 허우적대다 한 줄기의 빛을 찾은 것처럼 희망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와! 싸우자. 저들을 물리치자. 우리는 더는 저들의 노예가 아니야. 프린츠의 연설을 들은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 소속 용병단들도 크게 동요했다. 우리도 저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 우리도 저들과 같은 해양 세력인데 같은 편끼리 싸울 이유가 뭐야?
맞습니다. 우리도 K의 말처럼 도망가지 말고 싸웁시다. 그래요. 언제까지 저들이 무섭다고 피해만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런 굴욕의 역사를 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싸웁시다. 맞습니다. 싸웁시다. 프린츠의 연설을 들은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 소속 용병단 중 40여 척의 전투함이 해리스의 감시를 피해 몰래 대열을 이탈해 해양연합 세력으로 돌아섰다. 이 사실을 해리스가 뒤늦게 알게 되고 해리스는 그동안의 팽팽한 대립을 깨고 드디어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전군 공격하라. 해리스의 명령에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가 해양연합 쪽의 전투함으로 돌격했다. 하지만 미리 K가 손을 써놓은 탓에 100여 척의 전투함이 싸워보기도 전에 모두 사정권 밖으로 도주해 사라지고 남은 절반의 병력으로 해양 세력의 전투함과 격돌했다. 도주하던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 용병단의 브릿지에서 자신들끼리 교신을 하며 멀리에서 해리스의 함대와 해양연합의 용병단들의 치열한 전투를 바라보며 한 용병단의 병사가 용병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이렇게 그냥 도망쳐도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죽을 게 뻔한 전투에 목숨을 걸 수 없지 않나?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양 세력이 이렇게 모두 뜻을 합쳐 저들에게 대항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들이 해리스에게 진다면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병사의 말에 용병단 대장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해양연합의 용병단과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가 맞붙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장으로 향했다. 카라멜로 용병단. 우리는 릴차이드 용병단이다. 우리도 합류하겠다. 우리는 사파이드 용병단이다. 우리도 함께한다. 우리는 릴 용병단이다. 우리도 우리는 카릴 용병단이다. 우리도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K의 약속을 믿고 살기 위해 도망을 친 100여 척의 전투함 중 50여 척이 또 해양연합에 합류해 전투를 치러 전투함의 수가 해양 세력이 앞서며 전세는 해양연합 쪽으로 기울여졌다. 물러서지 말고 공격하라. 으악. 사람 살려.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 소속의 한 전투함이 빗발치는 포탄을 맞아 폭발하며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브릿지에서 묵묵히 가라앉는 전투함에 몸을 맡기고 지옥같이 펼쳐진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급하게 브릿지 안에 들어온 병사가 용병단 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더 이상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병사의 말에 용병단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전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전투함은 굉음을 내며 폭발에 더 빠른 속도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다급해진 병사는 다시 한번 용병단 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지금이라도 어서 전투함을 포기하고 퇴각해야 합니다. 대장님. 병사의 일갈에도 용병단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지옥불에 떨어진 듯한 전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 모습을 본 병사가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다. 에이, 모두 도망쳐라. 우리부터 살고 보자. 병사의 말에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전투함을 버리고 구명정을 띄우고 바다에 몸을 던져 몸을 피했다. 전쟁 속의 고성과 절규로 가득했던 전투함 안은 순간 고요했다. 말없이 전장을 바라보던 용병단 대장이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역사가 우리를 과연 어떻게 기록할까? 사채에 휘둘려서 의미 없는 전쟁에 끌려나와 끝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이용당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용병단 중에 하나. 같은 죽음을 선택했지만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될 저들의 죽음.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용병단 대장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뒤늦은 자신들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병대장이 혼자 쓸쓸히 지키고 있던 전투함은 마지막 큰 폭발을 끝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도 전투함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치열한 전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비슷한 무기와 비슷한 규모의 전투함들끼리의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는 점점 더 잔인하게 펼쳐졌다.
전쟁에 고취된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는 법을 상실했고 서로를 죽이는 데에만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많은 수의 전투함이 그 운명을 다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구걸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지키지 못한 줄리아의 병원선이 나타나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자신들의 최후를 받아들여야 할 운명에 놓였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숨 쉴 틈도 없이 계속되었던 함포 공격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전쟁이 해양 세력의 승리로 끝날 무렵 해리스가 타고 있던 대장선은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해양 세력의 무서운 추격을 피해 네오 프리메이슨의 함대 쪽으로 피했다. 해리스의 대장선이 후퇴하자 해리스의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는 모래성이 무너지듯 빠른 속도로 와해하여 대부분 도망가거나 해양 세력의 용병단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하나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한편에서는 카라멜로 호의 외로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해양연합과 해리스의 해상타격단의 전쟁이 치러지기 전 카라멜로 호의 작전통제실에 모든 승조원이 모였다. 프린츠는 섹터장과 승조원이 모여있는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같은 해양 세력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프린츠의 말에 캐치머크가 말했다. 우리도 저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게 아닙니까? 캐치머크의 말에 토마스가 말했다. 제 생각에도 우리가 해양연합과 해리스의 해상타격단의 전투에 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한 척의 전투함도 아쉬운 상황인데. 우리가 저들에게까지 코모란트를 쏘아댄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저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프린츠가 말했다. 토마스의 말이 맞다. 우리의 공격 상대는 네오 프리메이슨이다. 프린츠의 이야기를 들은 캐치머크가 말했다. 프린츠님, 지금 우리 혼자서 네오 프리메이슨 서태평양 본영의 함대에 맞서자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낸다. 하지만 저들의 전력이 항공모함만 5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프린츠의 말에 모든 승조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에 프린츠가 주변의 모든 승조원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서투른 조작으로도 우리만의 팀워크로 저들의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프린츠는 로렐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코모란트라는 좋은 무기도 생겼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지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게 되었다. 다시 프린츠는 여러 승조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모인 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저들과 대적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에게 대적할 수조차 없다. 저들의 용기로 저들만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전쟁을 치른다. 프린츠의 말에 카라멜로 호의 승조원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새로운 역사를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네오 프리메이슨 서태평양 함대 통합작전통제실. 전쟁에서 참패하고 도망치듯 전장을 빠져나온 해리스와 제커리, 폰티마 등의 일행이 허겁지겁 알츠 앞으로 끌려왔다. 알츠 앞에 무릎을 꿇린 제커리가 알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츠 대령님, 우리 계획대로 적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알츠는 제커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커리를 향해 총을 쐈다. 제커리는 머리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한심하다는 듯이 해리스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멍청한 놈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제커리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린 해리스와 폰티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알츠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알츠가 해리스에게 말했다. 이게 당신이 계획했던 것이요? 적들을 분열시켜 놓기는커녕 저렇게 세력을 만들어 놓으면 레드호스 놈들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고 개입을 할 것 아니요? 알츠의 말에 해리스가 말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놈들을 쓸어버리겠습니다. 해리스는 분노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몸을 떨며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런 해리스를 향해 알츠가 다시 한번 총을 쐈다. 알츠가 쏜 총에 해리스는 깜짝 놀라 움츠렸다. 하지만 알츠가 쏜 총알은 모두 해리스를 피해 발사되었다. 알츠가 자신이 들고 있던 총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말했다. 그럼 지금 전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비겁하게 후퇴한 패잔병에는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알츠의 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해리스와 폰티마를 끌고 나가 항공모함에 있는 감방에 쳐넣었다. 졸지에 네오 프리메이슨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해리스는 더욱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해리스를 바라보며 폰티마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폰티마의 말을 들은 해리스가 푸념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폰티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로 간단 말이오? 사채업자 카르텔로 가서 후위를 도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패전한 우리의 말을 듣겠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보다 처세가 빠른 사람들이오. 이제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까? 다음 전투를 지켜봅시다. 다음 전투요? 이제 다음 전투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소. 해리스의 말에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폰티마가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해리스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연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폰티마도 그대로 해리스와 등을 돌린 채 바에 쓰러지듯 앉아서 치밀어 오르는 분을 사귀며 연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그렇게 해리스와 그가 만든 사채업자 카르텔 연합함대는 운명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카라멜로 호와 네오 프리메이슨 서태평양 본영의 함대였다. 이 둘 사이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